안녕하십니까, 박미연입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접경 지역에 있어서 안보도시 역할을 해왔지만은 규제가 많아서 여러 개발계획에서 소외돼 왔던 곳입니다. 이러한 동두천과 연천을 활력 있는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김성원 의원이 재선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대담에서 만나보실 분은 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의원님 만나뵈러 이곳 국회에 왔는데 사랑제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 주로 이제 외국에서 오신 의회 사절단 그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이곳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렇구나. 국회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먼저 의원님 당선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4월 15일 총선을 치르면서 당선의 기쁨은 한 시간. 그 이후에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대한 그런 무거운 책임,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진짜 좀 더 열심히 악착같이 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원내 수석 부대표로 되셨잖아요. 근황을 여쭤보려면 이 말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바쁘시죠? 원내 수석 부대표 개원 협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각 당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실무 협상을 하는데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상임위원은 어떤 분이 들어가서 과연 그분들이 같이 협치해서 잘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수원 출신의 우리 김영진 의원이 또 같은 경기도 출신의 원내 수석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분과 협상을 잘 해나가면서 가급적 국회가 정한 그런 기일 안에 같이 협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좀 우세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재선에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그렇게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김성원 하면은 떠오른 이미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그리고 또 젊은이답게 열심히 악착같이 잘 일한다. 이러한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러한 경험 위에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 또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라. 이러한 준엄한 명령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한 두 분 정도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 분은 4년 전에 저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셨습니다. 그 동안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었고 또 관심이 없었지만은 김성원의 땀과 꿈과 열정을 믿고 내가 김성원 한번 투표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4년 전에 톡을 주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4년 후에 또 톡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번에도 적극 돕겠다고 이렇게 주신 분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인사를 드렸을 때 지나가면서 손 흔들어 주셨던 그 분이 계셨는데 하루 종일 그 기억에 남으시다고 하시면서 저녁 이제 퇴근 인사 드릴 때 그때 꽃다발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꼭 당선되게 도와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 영향이신가요? 아버님도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버지께서 이제 동두천 시의회 이제 재선 의원을 역임을 하셨는데요. 재선 당선되실 때 그 선거운동 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 주민들께서 이렇게 화답하시는 모습 또 처음에 다가섰을 때는 되게 이렇게 좀 거부감을 보이셨던 분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시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게끔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과거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고 막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국회의원 비서진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거의 주된 방법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일하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해서 그냥 학교 학부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버님 영향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굉장히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20대 국회 때 그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제게는 큰 훈장을 2개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당시 이제 우리 당의 지역구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훈장을 주셨고, 또 모든 지역 투표소에서 다 1등으로 선출해 주신 그런 또 훈장을 주셔가지고, 그 훈장을 마음에 담고 4년 동안 좀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선이 돼서도 이제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서도 아주 많은 지지를 좀 해주셨지만은, 사실 동두천, 연천 이 선거구에서 최초로 이제 재선 의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또 훈장을 또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의 4년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근데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하시려면 네. 시간이 더 쪼개셔야 되잖아요. 네. 가족들하고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조금 많이 못 보내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래도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현직 수학 교사인데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이해해주고,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딸이 2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하고 6학년 딸 2이 있는데, 각자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국회 4년 또 일하시게 되실 텐데, 일단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죠? 네, 시작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국회 활동과 지역을 이끌어 가실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대에서는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네. 21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20대에서는 이제 정무위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 연천에 국립현충원도 이렇게 가져오는 성과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이 있어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보훈단체 그 분들한테 많은 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임이었었고요. 그것과 함께 그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또 3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우선은 국방위 쪽으로 먼저 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천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든 그런 부분이라든가, 과도한 중첩 규제 문제, 그리고 또 동두천에 이제 주한미군 우리 반환 공여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방위도 하고, 그것과 함께 이제 정부 운영위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와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정처 이쪽을 같이 관할하면서 지역의 어떤 단기 정책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까지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두천 연천 주민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그런 활동들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 중에 국립 그 연천 현충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연천에 들어오면 위상이 달라지는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과 대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연천군이 대한민국 호국 보훈의 제3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서울, 대전에 이은 연천, 제3의 도시가 되고, 그런 이제 그 호국 영령들을 모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실질 경제적인 효과도 연간 제가 봤을 때 한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과, 또 그다음에 주변 이제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약 한 1년에 한 1,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늘겠고. 네, 일자리도 약 한 3,400개 정도 이렇게 늘게 되고, 네, 사실은 이제 연천군 같은 경우, 또 동천시 같은 경우, 이제 전체 이제 서울의 면적의 1.2배긴 하지만은 연천군의 인구는 44,000, 그 다음에 동천의 인구는 약 한 95,000, 7,0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를 늘려야지 되는데 네. 그 정주 인구를 늘리게 한 전 단계가 사실은 유동 인구를 많이 늘려야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국가 큰 시설로 인해 가지고 유동 인구를 늘리다 보면은 정주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런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 또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파생적인 그런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려면 교통이 먼저 좋아져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동두천 연천에 지하철이라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철은 이제 우선은 2022년까지 연천까지 연장을 그렇게 좀 더 조기에 연장을 하려고 하고 네. 제가 이제 요번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거는 지금 제가 국회에 있는 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이제 GTX C 노선까지도 제가 연장을 그게 하려고 문제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양주까지 계획되어 있는 그 C 노선을 갖다가 근데 양주까지만 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정비창을 둘 데가 없습니다. 양주시에. 네. 해서 그 정비창을 연천까지 둔다고 하면은 저는 동두천과 연천까지 해서 GTX C 노선이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북을 연결하는 남북 고속도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 계획 중에 있긴 한데 우선순위가 상당히 밀려 있어요. 네. 21번째가 이런데 그것은 이제 선언적 의미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11번째 이렇게까지 연결을 그러니까 끌어올려야지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의정부와 양주를 거쳐 동두천까지 그리고 연천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가 현실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에서 한남동까지는 지하화시켜가지고 결국 연천에서 고속도로 한 번 타고 부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청사진은 정말 멋진데요. 네. 의원님의 정치력 그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석 원내 부대표 되실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선거운동 중에 9.11 공약을 약속을 네. 하셨었거든요. 네. 당번호가 9.11이어서 네. 이번에는 어떻게 몇 층으로 가시나요? 같은 9층인데요. 그 네. 바로 앞방입니다. 근데 910호입니다. 9.11 공약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지방의 의원님들, 그 다음에 또 많은 지역의 지도자 분들과 함께 수기해가지고 나타낸 공약입니다. 약간 공약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한 6, 7개월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을 갖다가 5대 분야, 또 91개 일하는 공약, 해서 91개 공약을 가지고 9.11 공약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거 하나 둘씩 이렇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91개 공약에 하나씩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어 나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22대 선거에서 좀 공약 수가 줄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러면 계속해서 91개 공약이 예, 더 되겠네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두천 얘기하면 네. 국가 산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산업단지 지금 이제 아마 감정평가를 시작을 해가지고 토지 이제 수용에 대한 이제 보상 절차가 들어가면서 착공이 이제 거의 현실화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초반 기틀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산업이 들어오게끔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시대 상황을 보면은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게 나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이제 연구개발 R&D서부터 해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연천에 우리 R&D 센터를 유치를 하면서 건설기술연구원의 R&D 센터를 유치를 하면서 그것을 좀 더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미래 나르는 자동차에 대한 부품 회사들이 아마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오면은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세를 좀 더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동두천 지역 자체가 주한 미군 이제 공여 구역이
시 면적이 42%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 안보를 위해서 70년 이상 희생해온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조특법 개정을 통해 가서라도 그런 세금 감면 조항이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 이번에 국가산단 보니까 거의 법인세 감면이 35%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체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아마 국가가 좀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제조업, 뭐 섬유업 이런 데에 좀 치중하겠다 그런 예, 개발 계획은 있는데 유치 계획은 있는데 제조업, 뭐 섬유업 이렇게 유치를 해갖고는 사실상 그 지역 경제에 크게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좀 봐요. 네. 그거는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효과, 일종의 이제 좀 규모화의 효과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신산업 성장 동력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해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의 국가산단 그것은 아주 많이 변할 것으로 좀 기대가 지금 되네요. 현재 8만 7천 평으로 네. 출발을 하지만은 20만 평, 30만 평으로 그렇게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 조만간이요? 네, 말씀을 네, 조심하시네요. 이 동두천과 연천, 이 그동안 희생을 많이 한 지역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사실 이 문화 시설이 좀 없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좀 이런 시설들이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동두천에 같이 문화예술의 전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시가지,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시가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 앞 부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물론 시민회관, 동두천 상패동에 시민회관이 있지만 그거는 좀 체육 특화된 곳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과 또 우리 문화예술에 관한 어떤 그런 전시 이런 것들은 다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좀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러면서 그 옆에 문화원사도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인근 주민들은 정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네요. 네. 그건 또 언제쯤 될까요? 임기 내에 착공은 하긴 해죠. 네. 자, 그 의원님 모셨는데 예. 경기 북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폐기됐죠? 예, 그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21대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경기도 인구가 너무 과대팽창되어 있고 경기 남부와 북부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이라든가 많은 경제 환경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이제는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누구든 결심을 해서 경기 북도를 분가를 시켜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 북도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성장 동력을 창출을 하고 또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경기도 이게 너무 과대팽창되어 있으면은 자꾸 희생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네. 경기 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분도는 좀 반드시 필요하고 혹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게 되면 결심해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언제 만나실 계획이신가요? 모르겠어요. 네, 좋은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원님, 지난 그 20대 때 동두천과 이 국회를 오가면서 지구 5바퀴 반을 도셨다고요? 네. 아, 그 차는 어떻게 폐차됐나요? 아니, 아직 타고 있습니다. 아, 예. 의원님은 주로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카니발 타고 다닙니다. 아. 아무래도 사실 그 정도 타면요. 네. 휘발유 감당 못해요. 휘발유 비용을 그렇죠. 감당 못해갖고 카니발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안에서 또 직무 보는 일도 많고 해가지고 좀 그런 좀 승합차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동두천과 연천 우리 주민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정치인의 덕목 중에 균형 감각, 책임감, 그리고 또 열정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제 열정과 또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 그 다음에 또 균형감가 있는 그런 의정 활동, 이런 것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답을 해야지 되겠다. 그것이 국가 발전을 위한 일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김성원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21대 국회의원 대담에서는 김성원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가 앞으로 동두천과 연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